헨리 8세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에드워드는 부친의 사망과 함께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고, 섭정을 도맡은 시모어 세력이 머지않아 몰락하면서 존 더들리가 이끄는 집권기의 후반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조정의 혼란 속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한 어린 왕은 잉글랜드 역사에 과연 어떠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1552년 2월 런던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고난과 불량한 위생에 대한 설교를 했고, 이 설교에 감화된 국왕 에드워드 6세는 이 문제를 두고 주교와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15살 성년의 나이에 다가서면서 통치의 적극성을 드러낸 그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것을 주도하는 리들리 주교 및 종교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홍역과 천연두가 발병하면서 왕의 몸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런던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순례하는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입으로만 말하기보다 실천을 중요시했던 왕은 순행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몸소 살피었고, 남부의 항구 도시 포츠머스를 방문한 뒤에는 해안 경비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군의 재정비와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누구보다 열렬한 신교주의자였던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일상 언어인 영어로 감사 성찬예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된 국교의 기도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최초의 신교 성향의 기도서로서 부친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립된 영국 국교회의 전례문서, 즉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성공의 기도서가 탄생했으니, 이것은 단순히 교황청과 결별한 것에 불과했던 영국교회가 로마 카톨릭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엘리자베스 시대를 거쳐 완전한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됩니다. 한편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과도한, 아니 살인적 스케줄은 왕의 급격한 병세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폐결핵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는 각혈과 발작성 열을 일으키며 사경을 헤매게 되는데요. 한편 정권의 실세로서 에드워드가 사망할 경우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존 더들리는 왕의 병세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주변인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민간 주술사를 통해 에드워드에게 비소를 주입시켜 온몸이 비틀거리는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왕의 생명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는데요. 무엇보다 다음 왕위 계승자인 메리가 독실한 카톨릭으로서 신교 정권인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던 만큼, 더들리는 또 다른 왕손이자 신교도인 제인 그레이를 며느리로 맞아 새 왕으로 즉위시킴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제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강요받은 에드워드는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이 메리가 왕이 되어 영국교회가 다시 카톨릭으로 선회함으로 전국에 피바람이 불 것을 염려한 것인지, 결국 제인을 왕국의 차기 계승자로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했고, 그 직후인 1553년 7월 재위 6년 차에 접어든 에드워드 6세는 이제가 성년이 된 1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들리의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편법이었고, 민심은 오로지 적법한 계승자인 메리에게 쏠려있던 만큼 더들리에 의해 잠시간 왕위에 오른 제인 그레이가 고작 9일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끝내 메리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에드워드의 염려대로 메리는 잉글랜드를 카톨릭으로 선회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숙청을 감행하면서 국가의 치명적 혼란을 초래시켰고, 그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둘째 누이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수장령, 즉 통일령 반포를 통해 동생 에드워드가 제정한 성공의 기도서를 비롯해서 그의 시대에서 행해진 신교적 개혁들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오늘날까지 영국 국교회는 이처럼 신교를 기반으로 한 고유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됩니다. 오랜 재위와 파격적 행보로 유명한 헨리 8세,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첫째 누이 메리 1세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는 둘째 누이 엘리자베스 1세에 비해서 요절한 에드워드 6세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한 만큼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사후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드워드는 그의 개인적 존재감을 우회적으로나마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 톰 소여의 모험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로서 풍자 문학의 대가, 나아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12세기경 북유럽의 전설에서 전해오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한 편의 사회 풍자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늙은 국왕의 하나뿐인 왕자라는 설정을 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에드워드 6세를 주인공으로 한 흥미로운 작품을 써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왕자와 거지였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체험을 통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편 그 시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풍자한 이 작품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흥미로운 줄거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수많은 곳에서 패러디 및 재창조되었는데요. 여느 군주들처럼 그저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늘 행동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던 어린 성군의 모습은 요절한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왕으로 인식되던 그를 전 세계적 고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이 위대한 작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헬리페스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나 10살의 어린 나이에 일국의 왕위에 올라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끝없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최초로 국교에 신규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영국의 빛나는 미래를 연 어린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오촌 조카 제인글의 얘기로 이어집니다.